안녕하세요. 오늘은 목기린 씨 타세요 네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금까지 수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목기린 씨와 꾸리가 만나서 버스를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서 정말로 목기린 씨가 버스를 타는 것에 성공했지요. 버스를 탄 목기린 씨가 아주 행복해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봅시다. 모두 바른 자세를 하고 이제 책을 읽으러 출발할게요. 멀찌감치 뒤에서 버스 한 대가 다가왔어요. 목기린 씨는 운전석 창가로 머리를 디밀었어요. 바로 뒤에 버스가 있다는 걸 고릴라 기사에게 어서 알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힘껏 목을 빼고 구부려 보아도 천장 주위를 맴돌 뿐 운전석 근처에도 못 갔어요. 아무리 목이 긴 목기린 씨라도 마음대로 늘어나고 구부러지는 용수철이 될 수는 없었지요. 위험해요. 당장 옆길로 옮겨요. 지난 수업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살짝 미리 봤던 목기린 씨의 놀란 표정은 여기서 등장하네요. 그런데 버스 앞에서 운전을 하는 고릴라 기사님의 표정이 보이나요? 아무런 표정이 없이 그냥 운전을 하고 계시네요. 위험한 순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신 것 같지요. 바깥에서 위험하다고 외치는 목기린 씨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요. 목기린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버스 발바닥에 발을 쿵쿵 굴렀어요. 그제야 고릴라 기사가 뒤따라 붙은 버스를 알아차렸습니다. 우당탕탕. 고릴라 기사가 황급히 방향을 틀었지만 결국 버스끼리 부딪히고 말았어요. 큰 충돌이 아니라 버스에 탄 다른 주민들은 무사했어요. 하지만 목이 버스 밖으로 나가 있던 목기린 씨는 목을 많이 다치고 말았지요. 구급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주 큰 사고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림을 보니까 무시무시한걸요. 자세히 보니까 목기린 씨의 눈이 X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목도 잔뜩 구부려졌어요. 구급차가 삐뽀삐뽀 달려오고 있으니 금방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봤는데요. 목기린 씨는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꾸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목기린 씨는 천장 전문가잖아요. 버스 천장을 목기린 씨가 만들 수는 없나요? 좀 더 안전하게요. 꾸리의 말에 목기린 씨는 곰곰이 생각이 잠겼어요. 그러고 보니 버스에 태워달라고만 했지 어떻게 하면 버스에 탈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천장에 창문을 내자는 것도 꾸리가 낸 의견이었지요. 어느덧 목기린 씨는 머릿속으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천장을 훌쩍 높인 마을 버스 설계도를요. 그러네요. 우리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목기린 씨가 회사에 있는 모습을 봤었지요. 목기린 씨는 키가 커서 천장을 올리는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목기린 씨는 새로운 버스의 모습을 종이에 그려나갔어요. 버스를 만드는 건 본 적이 없는 터라 어설프기 짝이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 설계도를 완성했지요. 목기린 씨는 고슴도치 관장에게 편지 대신 설계도를 보냈습니다. 앞장에 이런 말을 덧붙여서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관장님과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목기린 씨가 잘 하는 일을 살려서 직접 생각해본 버스의 모습을 설명하는 설계도를 그렸네요. 고슴도치 관장님과 다른 마을 주민들이 이 설계도를 받아서 새로운 좋은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요. 오늘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활동 9, 상황에 어울리는 문장 만들기를 해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국어 수업 시간에 문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요. 문장에는 빠지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도 선생님이 10개의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10개의 문장에도 빈칸이 있는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꼭 책 속에 있던 문장 그대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있는 상황을 여기 화면에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말을 써 넣어 보아요. 10번 문장까지 모두 정답을 채워놓고 나면 나중에 선생님이 생각한 내용도 보여줄게요. 먼저 1번, 2번, 3번 문장을 만들기 위해 보여줄 책 속 그림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1, 2, 3번 문장 속 빈칸을 채워보세요.
다음으로 4번, 5번 문장을 만들 때 보면 좋은 그림입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번에는 6번, 7번 문장의 그림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을 적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8번, 9번, 10번 문장을 쓸 차례입니다. 10번 문장까지 모두 만들었다면 선생님이 쓴 내용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번, 멀찌감치 뒤에서 버스가 다가왔어요. 2번, 목기린 씨는 운전석 창가로 머리를 디밀었어요. 3번, 위험해요. 당장 옆길로 옮겨요. 3번 빈칸은 옮겨요가 아니더라도 가요, 바꿔요 등 써넣기 좋은 표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4번, 그제야 고릴라 기사가 뒤따라 붙은 버스를 알아차렸습니다. 5번, 구급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6번 문장에는 선생님이 잘못 쓴 부분이 있더라고요. 청장이 아닌 천장, 니은 받침이 맞아요. 여러 번 확인하면서 만들어도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6번 정답은 버스 천장을 목기린 씨가 만들 수는 없나요? 7번은 꾸리의 말에 목기린 씨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8번, 집으로 돌아온 목기린 씨는 새로운 버스의 모습을 종이에 그려 나갔어요. 버스의 모습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버스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9번, 목기린 씨는 고슴도치 관장에게 편지 대신 설계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 관장님과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제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와 어울리는 직업들을 떠올리는 활동을 해봅시다. 직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등을 생각해서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른들도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학생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직업을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1번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에는 내가 잘하는 것을 2번 자리에 써보세요. 그런데 이럴 때도 있지요. 선생님,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또 노래를 잘하기도 해요. 저는 태권도를 하는 게 재미도 있고 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번, 2번 칸 둘 다에 맞는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더 마음에 드는 칸에 쓰면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를 써도 좋아요. 여기까지 잠깐 화면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적어볼까요? 다음으로 3번,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를 해봅시다. 단점은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장점, 자신 있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 속에서는 목기린 씨가 다른 동물들보다 목이 너무 길어서 버스도 편하게 못 타고 다른 사람들과 편하게 말하지도 못하기도 했어요. 목기린 씨와 주변 사람들이 목기린 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목이 너무 길다, 키가 너무 크다는 목기린 씨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문안을 온 꾸리가 이것을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말을 해주었네요. 목기린 씨는 천장 전문가잖아요. 버스 천장을 목기린 씨가 만들 수는 없나요? 좀 더 안전하게요. 이렇게요. 천장을 높이는 일은 키가 큰 목기린 씨가 하기에 아주 좋은 일이지요. 이렇게 단점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는 숨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자주 혼난 적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선생님처럼 크게 말을 전해야 하는 일은 잘할 수가 있겠지요. 또 저는 글을 쓰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하는 학생은 빠르지는 않지만 대신 차분하게 더 바른 예쁜 글씨를 쓸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이제 화면을 멈추고 3번 칸에 내가 자신이 없는 것, 단점을 써본 뒤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장점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1, 2, 3번에서 나 자신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이런 나의 모습과 어울리는 직업을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써봅시다. 직업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면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좋고 이름을 쓰지 않고 설명을 대신 써도 좋아요.
이제 내가 적은 직업을 가지게 된 어른이 된 내가 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서 아래 빈 공간에 그려볼게요. 여러 가지 적었던 직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직업을 골라서 그려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직업을 간단하게 조금씩 그려보아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활동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려낸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궁금한데요. 학교에 나오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다음 수업 시간은 목기린 씨 타세요. 마지막 수업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오늘은 마지막에 읽을 부분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줄게요. 지금은 흐릿하게 색깔들만 보이지요. 뭔가 그림이 길쭉하고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지요? 익숙한 모습들이 살짝살짝 보입니다. 와, 이제 글씨는 안 보이지만 화목마을 주민들 여러 명이 보이지요. 목기린 씨가 보낸 설계도를 받은 고슴도치 관장과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짠! 이렇게 목기린 씨 앞으로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좋은 소식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이제 여기 남은 하얀색 동그라미가 한 개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책의 마지막 남은 부분도 읽고 재미있는 남은 활동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